자, 이 칼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상황이 굉장히 요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또 누구는가 이런 상황이 와야 모든 사태가 끝나는 것인가. 자, 이 사회부 기자면에서 올라온 글입니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글쎄요. 지금 사태와 정말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글을 읽어보면 이강인,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다. 최근 소속팀과 대표팀 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차세대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다. 승승장구만 할 것 같았던 이강인의 축구 인생에 최근 큰 고비가 찾아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스타이자 주장인 손흥민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냥 갈등이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진상규명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어찌됐건 이 칼럼을 좀 읽어보면 순식간에 9살 많은 주장에게 대들어버린 선수가 돼버렸다. 말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강인은 그동안 팬들에게 받아왔던 사랑만큼 질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강인의 행동은 분명 잘못됐다. 축구는 팀 스포츠다. 대회를 하루 앞두고 주장이 단합하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한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아직 명확히 확인된 사실은 없지만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이강인은 단체 생활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다. 특히 선후배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에서 9살 많은 주장에게 대드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의 정서상 아직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하지만 비난은 도를 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갈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 이후 이강인의 SNS에는 이런 것들이 쏟아졌다. 이강인의 행동에 대한 비판보단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강인의 친누나의 SNS에도 악플이 달렸다. 제가 여기에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자제해달라. 지난 몇 년간 악플로 인해 많은 유명인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자, 결국 이강인 선수의 사태를 그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플은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 SNS로 무대를 옮기는 등 더욱 진화를 하고 있다. 자신의 하루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공간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자신의 화를 푸는 공간으로 전락한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안타까움은 언론에 향한다.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언론은 당사자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는데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사소한 가십성 뉴스에 단독을 붙여가며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진실을 추구하고 자본과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언론이 그저 힘없는 유명인을 질타하는데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언론인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깝다라고 말을 하는데 공감이 좀 되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반 정도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저 힘없는 유명인? 과연 그럴까요? 요즘 유명인들 영향력이요, 정치인들 못지 않습니다. 유명인들의 사상과 유명인들의 라이프, 유명인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가지는 영향력은요, 과거에 딴따라라고 불리우던 가수, 연예인들과는 그 결과 차원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스포츠 스타는요, 정말 웬만한 아이돌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인기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까지 보호받아야 할 정도의 작은 실수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시작부터 답답한 상황. 결국 이강인 선수에 대한 찬반 여론은 여전히 거센 상태입니다. 오죽했으면 KBS에서조차 하나된 팀 외친 황선홍이 과연 이강인 선수를 다시 데려오게 될 것인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당장 3월 11일, 이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제는 확정을 해야 돼요.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결국 이강인 선수를 대체할 선수가 있을까? 이강인 선수 없이 태국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강인 선수를 데려왔을 때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해야만 할까 등등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운데에 과연 이강인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을까? 제가 볼 땐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이 양현준이라는 선수가 2경기 연속 도움을 주면서 이강인 대신 태국전에 선봉을 맡게 되지 않을까. 활발한 측면 돌파와 많은 어시스트로 평점도 굉장히 상위권을 받고 있다.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에서 뛰고 있는 어린 선수 양현준 선수가 2경기 연속 도움을 주면서 엄청난 컨디션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죠? 태국전만큼은 우리나라가 경기 전력에서 많이 앞서고도 있으며 물론 완벽한 승리를 위해선 이강인 선수가 돌아오는 것도 전력상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최근 이강인 선수의 폼이 많이 떨어졌다. 심적 압박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강인 선수를 위해서도 태국전에 돌아오는 건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좀 더 다음 경기 때쯤에나 참여하는 것을 예정해 두고 뭔가 좀 더 자중하고 사죄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제가 볼 때는 국민분들이 조금이나마 다시 시선을 돌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 사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태국전의 모습을 드러낸다? 제가 볼 때는 어마무시한 야유와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충분히 다른 선수가 대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런 기사가 떴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이 깜짝 화해 뒤에는 이 사람이 있었다. 바로 황선홍 선수가 이 두 사람을 화해시켰다. 자, 요런 기사가 엄청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 시절도 이강인 선수와 같은 18번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두 사람의 화해에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잘 알고 있는 황선홍 감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했다. 제가 이 얘기 전달드린 거 앞선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협회에서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이강인 사과, 황선홍이 적극 중재했다고? 축구협회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무슨 말일까요? 기사를 보면 아시안컵 기간 도중 갈등을 빚은 손흥민과 이강인이 극적으로 화해한 가운데 이 둘의 화해를 주선한 인물이 황선홍 감독이었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스포츠계에 따르면 축구계의 정통한 관계자가 이강인과 손흥민의 런던 만남의 배경에는 황선홍 감독이 있다. 선수들 장악력이 뛰어나고 네트워크가 좋은 황 감독이 둘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선 것으로 안다. 라며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황선홍 감독과 이강인 선수는 매우 긴밀한 사이입니다. 심지어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이 핵심 전력이라고 생각하며 되도록 기용하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험이 있어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대한축구협회 측은요, 황선홍 감독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화해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제는 언론 보도도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에서만 가짜뉴스가 있는 게 아니라 언론 보도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황당하게 만드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죠. 어찌됐건 중요한 건 황선홍 감독이 빠른 파악과 활용을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과연 황선홍 감독이 적합할 것이냐, 이것이 아마 굉장한 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데려오든 데려오지 않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데려와도 문제, 데려오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겁니다. 이 가운데에 손흥민 선수는 거의 제가 볼 땐 한 99%
태국전에 소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 축구협회에서는 두 사람의 화해로 인해서 두 사람 다 소집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소집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애당초 이번 사태가 터졌을 때 손흥민 선수까지 이강인 선수와 함께 싸잡혀서 사실상 소집되지 않을 수 있다. 징계를 대신하겠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라며 분개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태국전에 복귀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안컵 복귀 이후 토트넘에서도 첫 골을 터뜨리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3월 3일 날 최근 제가 손가락도 거의 이제 붕대를 푼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2달 만에 득점포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다시 국대로 들어오게 된다면 주장인 만큼 토트넘에서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 아마 국가대표로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사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멱살을 잡았고 이강인 선수가 얼굴에 손을 날렸다. 이 얘기가 분명히 기사화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CCTV 영상을 차두리 선수가 삭제를 했네 마네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 정도의 사태가 있었던 두 사람인데 제가 손흥민 선수라면 정말 이강인 선수가 얼굴로 손을 날렸다라고 하면 저는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화해할 수 있었을까? 은폐된 게 아니냐? 아니면 그 손을 날렸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가짜가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정작 차두리 선수의 아버지인 차범근 감독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 자, 무슨 말인지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 많은 선수가 유럽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하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을 잘 풀어야 한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도 적극적으로 교육할 생각을 안 하고 뒤로 물러나 쉬어도 된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몹시 부끄러운 생각이다. 자신 역시 독일 분데스리가를 누볐던 경험을 토대로 유럽에서는 선배와 후배, 어른의 개념이 없기에 모두가 동료라는 생각이 있다. 코칭 스텝에게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어린 선수들은 자신이 경험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닮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 축구는 동서양 문화 차이와 함께 세대 간의 간극까지 더 중요해진 시기다. 어린 세대의 선수들은 동양에서 강조하는 겸손과 희생이 촌스럽고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인간관계가 유럽에서 성공한 나와 박지성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아시안컵 이후 이강인이 세상의 문매를 여전히 맡고 있다. 이어 이강인의 부모님과 내가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할 일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어서 너무나 다행이다. 이번 사태를 잘 마무리한 축구대표팀의 주장을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뭔가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사태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많은 국민분들의 요청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언론사와 축구협회 다양한 곳에서는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사태의 진상규명보단 빨리 화해시키고 팀워크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유명 축구 감독이요. 이 두 사람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선을 넘는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 무슨 말이냐? 김은중 수원FC 감독이 선수단의 불화를 대처하는 방향에 대해 언급을 한 거죠. 많은 감독들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한국처럼 위계 질서가 중요시하는 것에 둔감한 게 아니냐. 하지만 이 감독은
요즘 위계 질서가 많이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서로 간에 지킬 부분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후배나 선배나 서로 존중하고 선만 지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기사와 많은 온라인상에 정말 손흥민 선수에게 얼굴에 손을 날렸냐 날리지 않았냐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정말 많았고 그렇기에 CCTV 요청이 굉장히 촉발됐고 폭주됐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강인 선수는 전면 부인을 했어요. 하지만 언론사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이 진행돼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침묵되고 있으며 은근히 사태가 덮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강인 선수가 전면 부인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니 은근히 덮어졌으며 이강인 선수가 얼굴로 손을 날렸다라는 사실이 불투명해지고 말았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주장처럼 전면 부인을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 없고 증거가 제공되지 않자 사실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론 플레이거든요. 그런데 애시당초 연합뉴스에서도 많은 언론사에서도 이 사태를 직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멱살을 잡았고 이강인 선수가 얼굴로 손을 날렸다. 그 이후로 어떤 말이 나왔죠? 알고 보니 손흥민 선수가 멱살을 잡은 게 아니라 이강인 선수와 고참 선수들 간의 다툼이 벌어지자 말리다가 손가락이 탈구가 됐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얼굴로 손을 날렸다. 이렇게 나중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나는 얼굴로 손을 날린 일이 없다. 전면 부인을 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론사도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눈여겨보는 기자 유튜버 중에 한 분이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러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많은 언론사 중에서 특히 스포츠 업계 관련 기사에서는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외 언론사에서 먼저 이 사태를 보도하게 됐죠. 그 이유 자체가 스포츠 업계에서는요. 팀워크를 중시하는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CCTV에서 이렇게 나왔고 저랬고를 파헤치는 것보다는 유야무야 넘어가게끔 이 사태를 덮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례가 지금까지 있어 왔다라는 거죠. 이 연예인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파헤치는 것보다 이 스포츠 업계에서의 언론은요. 이 팀워크를 중시하기 때문에 결국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다 보면 경기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결국 스포츠협회와 스포츠 언론사들 간의 배려로서 관례로서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기사에서도 나와 있었다시피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 대하여 얼굴에 손을 날렸다라는 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이거는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범죄에 해당이 돼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화해를 받아줬기 때문에 사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요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라는 것은 국민들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중책이잖아요. 웬만한 연예인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자리다라는 겁니다. 나라에 대한 태극기 마크를 달고 그야말로 국위선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합의를 이뤘다 해서 끝날 일이겠습니까? 끝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언론사도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파헤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차범근 감독의 아들인 차드리 선수가 뭐 CCTV를 은폐를 했네. 이강인 선수가 진짜 손을 날린 게 맞다네. 손흥민 선수가 멱살을 잡았네. 아니다. 말리다가 손가락에 탈거가 됐네 만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CCTV건 본인들과의 대질 조사를 통해서건 협회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축구협회의 무능함에 대해 많은 분들이 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팀워크?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이 없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차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충분히 발발될 수 있고 지금 뭐 세대 간의 갈등인 것처럼 묘하게 포장을 하는 언론 기사들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이런 비슷한 나이대의 다른 선수들이 이 모습을 보고 비슷한 사례가 발견됐을 경우에도 또 똑같이 덮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올바른 현상이냐라는 거죠. 확실히 CCTV에 대한 부분과 나아가서는 이 사태에 대한 이강인 선수가 전면 부인한 점을 명확한 근거와 자료로서 사실 진상규명이 필수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 너무너무나 궁금합니다. 이강인 효과 무시 못하지. 이강인과 이토 한일전 동아시아 시간을 고려하여 한국 시간 9시 킥오프를 한다. 아,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강인 선수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일전의 시간대를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 리그1이 한국 팬들과 일본 팬들의 많은 시청을 위해 경기 시간을 바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하는 시간대에 아시아 시간에 가장 적합하도록 일정을 맞춘 이유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프라임 타임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 선수와 일본 선수가 맞붙는 경기이기 때문에 리그1에서는 한일 양국의 라이벌전을 통하여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변경했다. 쉽게 말해서 파리 생제르맹의 한일전 경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있는 PSG와 일본의 이토 주냐가 있는 랭스의 경기가 열리기 때문인데 이것을 한일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 한일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 중계 시간대까지 기존 시작 시간일이 오전 12시였는데 이것을 시간대를 변경한 거죠. 그만큼 이강인 선수와 일본 선수의 이번 한일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맞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땐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그렇게 찾아서 볼 만한 한국의 축구 팬분들이 많이 남지 않았다. 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강인 선수가 없는데 오히려 경기가 잘 됐다. 자, 마요르카. 바로 이강인 선수의 친정팀이었던 마요르카가 이변을 연출하면서 드디어 코파델레이의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21년 만에 구강컵을 손에 드는 건가? 21년 만입니다. 21년 만. 이강인 선수가 했던 이 마요르카의 팀에서의 성적보다 이강인 선수가 떠나고 나서 오히려 잘 나간다. 자, 이런 우픈 기사도 이제는 축구 언론사에서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불과 한 달 전에 이강인 선수의 위상이라면 이런 기사 내용 잘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이강인 선수의 이번 사태가 정말 그 여진과 여파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아마 많은 분들이 받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사실 이강인 선수가 했던 행동 중에 최악의 행동은
결국 우리가 응원하는 캡틴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아주 제대로 고장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그런데 최근 기쁜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손흥민 3주 만에 손가락 깁스를 풀었다. 100% 컨디션이 된 소는 곧 등장하게 된다. 자,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손가락에 테이핑만 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핑이라는 건 치료 목적도 있겠지만 손가락에 테이핑을 하지 않고 기부스를 하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부상이 나아진 상태다. 이 토트넘 관계자가 훈련장에 도착한 선수들에게 작은 마이크를 건네주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니까 토트넘 선수들의 출근길 영상을 올리게 된 건데 이 훈련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토트넘 선수들에게 유명 게임의 대명사인 EA 스포츠 It's in the game. 이거 뭐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는 시작 문구거든요. 이거를 아마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선수들에게 시킨 것 같은데, 자, 이때 손흥민 선수가 이 작은 마이크를 집어들고 보여준 모습의 손가락을 보면 가운데 손가락이 깁스를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사태가 몸과 마음에 전부 다 상처를 남긴 최악의 사태로 손꼽히고 있는 이유인데, 다행히도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건강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둘 다 이상하게도 이번 태국전에 소집하지 않겠다 라는 협회의 입장이 있었는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죠? 화해하고 나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강인 선수는 둘째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손흥민 선수 태국전 소집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넘쳐나죠? 어떤 이유가 넘쳐날까요? 태국전을 꼭 소집해야 하는 이유가 넘쳐납니다. 당연히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주장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손흥민과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특히나 이 축구의 강국이 아닌 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다. 아마 많은 수비수들 최소 2명에서 많게는 3명 이상까지 손흥민 선수를 마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한국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또 훨씬 많아진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집해야 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한국 축구 위기가 아니다. 한국 축구를 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다. 아마도 아시안컵 경기를 통해 팀을 장악하지 못한 감독과 일부 젊은 선수의 일탈을 위기로 보고 있는 시각이 그것일 것이다. 비록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한국 축구의 위기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일부 선수의 일탈은 스스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아직은 설익은 젊음의 표출이거나 성장일 수도 있다. 혹은 인성이 잘못된 까닭일 수도 있다. 아울러 클린스만 감독의 행동은 우리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아무 일 없었다라는 듯 넘기자라는 말은 아니다. 일단 감독은 해임되었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강인을 비롯한 몇몇 선수는 자신이 또는 지식이 출중하다라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축구 선수로서의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만 했다. 감독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했다. 이들 모두 그런 쪽에는 인색하여 나는 어디서든지 알아주는 능력 있는 선수라거나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지도자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표 선수나 감독이 된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국민은 이 점을 질타하고 일부는 한국 축구의 위기라고 한탄스러워한 것일 테다. 이제 황선홍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임시 감독이긴 하지만 그의 판단이 장래 한국 축구를 정의하는데 일조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를 했고 손흥민 선수 역시 화답했다. 이강인 선수 역시 어른인 만큼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협회나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한국 축구의 장래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지는 판단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죠?
이강인 선수 소집해야 한다. 지금 이런 의견들이 서서히 수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결정은 바로 황선홍 감독이 내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무거운 짐을 떠안은 황선홍 감독이다. 올림픽 축구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고 더불어 이강인 선수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까? 이러한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올림픽 축구 일정 때문에 박항서 감독이 계속하여 임시 감독집에 엄청나게 물망에 올랐던 것도 팩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항서 감독이 아니라 황선홍 감독이 지금 감독직을 맡았죠. 사실 박항서 감독 부임설이 크게 나돈 건 유소년 대표팀이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요번에 임시 감독으로 선임된 황선홍 감독은요, 당장 4월달 카타르에서 열리는 파리 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겸 2024 아시아 축구연맹 유소년 아시안컵을 치러야 합니다. 한국 축구는 지금까지 본선에 총 9회 연속 진출했는데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본선행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일본, 중국, 아랍에미레이트와 한주에 속하여 조 2위까지 올라가야 하는 8강 토너먼트 진출도 자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고 급기야는 이번 황선홍 감독이 결국 박항서 감독이 아니라 본인이 맡게 되면서 이 유소년 축구 일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최악으로는 유소년 축구가 아예 그냥 예선전에서부터 탈락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소년 대표팀을 지휘해야 하는 황선홍 감독이 이제는 기존의 코치진들이 이것을 끌어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만에 하나 황선홍 감독이 태국과의 이번 경기에서 삐끗하여 월드컵 본선 진출이 어려워지거나 카타르에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낭보가 없다면 최악이죠. 국가대표도 월드컵 예선 탈락, 카타르도 올림픽 예선 탈락. 아마 황선홍 감독과 축구협회에 쏟아지는 후폭풍이 엄청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혜성 위원장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했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황선홍 감독은 바로 이강인 선수를 불러와야 될지 말아야 할지 논쟁거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팬들 사이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차갑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3월 11일 날 대표팀 명단을 발표해야 하고 18일부터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거 너무나 어려운 거죠. 결국 왜 박항서 감독은 되지 않았나? 황선홍 감독을 선임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제가 봐도 일정상 박항서 감독이 맡아도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대한축구협회에서 올렸던 후보 3명 중에 1위가 줄곧 황선홍 감독이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협회 소속의 지도자이고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최근 성과도 보여줬다. 협회 소속이라는 게 혹시 컸을까요? 이번 축구협회에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것도 축구협회장이고 협회 자체가 협회에 소속됐거나 협회와 관계된 자들이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비판을 요번에도 피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설령우, 정우영, 이강인까지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고 사실 나아가서 이번 손흥민 선수와의 사태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 않겠나. 사실 박항서 감독이 왜 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황 감독에게 전화하여 응원하겠다라고 박항서 감독은 이야기를 했고 축구계의 선배로서 대표팀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결국 협회에서의 일방적 결정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결국 황선홍 감독의 이 올림픽 축구와 이번 월드컵 축구의 일정이 아주 제대로 꼬이면서 예선 탈락, 그것도 최악이면 2회 연속. 아니죠. 두 군데 다
예선 탈락하는 최악의 사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발표하자마자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장이 내가 곧 책임지겠다,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결론은 황선홍 감독이 논란 속에 이강인 선수를 선택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선 진출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강인 선수를 불러와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은데, 불러왔는데 패배하면 이강인 때문에 졌다고 할 거고, 불러오지 않는다면 이강인 선수를 안 불러서 패배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거든요. 결국 이러한 책임을 황선홍 감독에게 오로지 떠넘긴 것이 바로 축구협회의 행태가 아니냐. 이강인 선수를 과연 황선홍 감독이 불러오겠습니까?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황선홍 적극 중재, 손흥민과의 화해를 이끌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축구계의 정통한 한 관계자는요, 이강인과 손흥민의 런던 만남의 배경에는 바로 황선홍 감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선수들의 이 장악력이 뛰어나고 네트워크가 좋은 황 감독이 둘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섰다라고 해요. 이강인 역시 사실 황 감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깊고, 아시안게임 뒤에 황 감독님께 너무 감사했다라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을 잘 조율할 줄 알았던 황선홍 감독이 이번 임시감독직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두 사람을 다 소집해가지고 최대 전력으로 달려나가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좀 굉장히 강하게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걸 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기력이 나오겠죠. 더불어서 이강인 선수를 고르는 게 바로 이 황선홍 감독의 난제 중에 난제인데, 자,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황 감독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는 바로 이강인 사용법이다. 사실 이강인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허벅지 근육을 다쳐 소속팀에 머물렀다. 황 감독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 당시 때 몸 사태를 파악했는데 조속히 합류해야 계획을 짤 수 있는데 너무나 답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를 적극 기용하려 했었던 황선홍 감독은 결국 이 기준을 무너뜨리며 박주영 선수를 투입하며 또 굉장한 성적을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기 내적이나 경기 외적이나 이강인 선수와 동료들을 융화시킬 묘안을 짜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 황 감독이고, 이강인 선수와의 신뢰도 두터워 선수단을 하나로 묶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순간에 이강인 선수를 투입하고 선발대가 아니라 벤치에 많이 앉혀두다가 아마 교체 선수로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만약 이강인 선수를 투입했는데 이강인이 공 잡을 때마다 야유가 쏟아지면 어떡하나. 황선홍 감독, 이강인을 불러도 뒷말 딜레마가 너무나 심하다. 만약 이강인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 사실 화해를 하며 일단락 되어 보이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후배가 선배에게 대드는 모습에 냉정하다. 과연 이강인이 소집됐을 때 대표팀의 분위기가 어떨 것인가? 요르단전을 앞두고 이강인을 선발해서 제외해달라 요청했던 선배들이 있었을 정도인데, 과연 이들까지 이강인 선수를 용서했을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은 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굳이 이강인이 없어도 대신할 자원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찌됐건 이 태국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필요한 구간이 있고, 이강인은 어차피 팬들에게 한 번은 매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빨리 맞는 게 낫다. 태국전이 친선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려스럽지만 만약 이강인 선수가 득점을 엄청나게 해버리면 뭐 살짝 여론을 돌릴 수 있지 않나, 이런 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짜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땐 선발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에 이강인 선수가 직접 또 입을 열었었던 과거의 모습도 보여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흥민이 형은 일단 전 세계에서 중요한 선수이고 엄청난 탑 클래스의 선수여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해서 축구의 발전에 도움되겠다. 이러한 말도 했었고요. 지난 16일 날 저희에게 너무나 중요한 대회이고 어떻게 해서든 꼭 우승을 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했었던 이강인 선수를 본다면 축구에는 진심이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는데 여기에 나아가서 이런 사태가 또 터졌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사태라고 별명이 붙고 있어요. 배구 선수 오지영 씨가 이민서와 나눈 카톡이 공개가 돼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후배를 괴롭히고 자격을 정지당하고 소속팀에서 쫓겨난 배구 선수 오지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황영훈 가수죠. 황영훈 가수의 학창시절의 문제점을 두고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 계속하여 직접적인 언급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강인 선수의 손흥민 선수와의 사태는요. 화해를 했든 말든 최악의 사례로 스포츠계에 오점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구 오지영 씨가 후배 이민서 배구 선수와의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최악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태를 보면 결국 여기 역시 어떻습니까? 자매처럼 가까웠던 선수들이었는데 결국 이 이민서 선수가 또 다른 선수와 외출을 했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이 오지영이라는 이 배구 선수가 여기에 대해서 질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이민서라는 배구 선수는 허락을 받고 나간 외출이었던 거죠. 어찌됐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던 선배 배구 선수에 대하여 이 이민서라는 후배 선수는 굉장히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배가 후배를 괴롭혔다라는 혐의가 인정되어 1년간 선수 자격을 정지 처분을 받고 소속팀에서는 계약 해지까지 당하게 된 거죠. 참 이 사태도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다뤄야 하는 사태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꼭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복귀해도 되는 걸까요? 지금껏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께서 하실 말씀들이 저는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 현명한 판단 댓글 내용 많이 달아주시길 너무너무나 기대가 됩니다.